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사실 첫 부동산을 주제로 한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부동산과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도 구독자분들하고 많은 이야기 나눠볼까 하니까요. 구독과 응원, 댓글 제게 힘이 되니까 구독,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6월 17일이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고 나서 제 주변 지인분들에게 제가 정말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정책의 내용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향후 대처 방안과 틈새 전략에 대해 말씀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번 그 6.17 부동산 대책이죠. 내용의 핵심만 간단히 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단 더보기란에 제가 다운로드 링크도 남겨놓을 테니까요. 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링크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다운받으신 후에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큰 꼭지는 4개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할 내용은 규제 지역의 확대입니다. 이번 발표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면, 뭐 이런 단위를 제외한 수도권의 거의 모든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죠. 김포 그리고 고양시하고 딱 붙어 있는 파주 지역이 좀 빠졌어요, 그죠? 예, 파주, 김포 지역이 좀 제외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발표 이후에 뭐 하루 만에 호가가 뭐 5천만 원이 올랐다, 뭐 6천만 원이 올랐다, 뭐 이런 지역이 생길 만큼 풍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이 내용은 향후에 별도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역을 좀 살펴보면은 인천 전 지역, 그다음에 수원, 그리고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그다음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이신도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방으로는 이제 대전 전 지역, 그리고 이제 청주가 이번에 조정 지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해서 투기 수요를 막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보여지는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투기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투기 지역 내라고 하면은 모든 거래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겠다.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 거래 전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뭐 이거죠. 자, 두 번째는 전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죠. 주담대를 받았다면 전입을 의무적으로 하는 조항을 이번에 부과했습니다. 기존에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전입 의무가 있었죠. 근데 이제 주담대를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 집이 아니면 사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전입 의무 부과 외에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라
라는 의무까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외에도 기존의 보금자리론 같은 걸 이용하면은 별로 이제 제약 조건이 없었는데, 보금자리론 역시도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라고 하는 요건이 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 규제 항목인데, 투기 지역 내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전세 대출을 회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그러니까 다주택자죠.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전세 대출을 규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예, 규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아마도 이제 뭐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신규 주택 구입하는 수요가 최근에 많아져서 뭐 이런 이제 갭 투자라고 하죠. 보통 전세 돌려치기라고도 하는데, 이런 투자가 많아지니까 이걸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집이 없어서 혹은 이제 내 집 마련 시기를 놓쳐서 저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갭 투자 잡겠다고 이미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막은 셈이다 라고 해서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세 번째는 개발 호재 지역에 대한 규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에요. 보통 이제 요즘에 개발 호재가 있는 강남, 송파, 잠실 뭐 이런 지역들을 말하는데, 이런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에 허가받고 부동산 거래하라는 거예요. 뭐 나쁘게 말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투자라면은 거절하겠다, 거래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재건축 규제 강화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 요즘 목동이라든가 강남 재건축 단지들 이슈가 좀 많이 있죠. 실제로 목동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 얘기 나오면서 시세도 굉장히 들썩이고 있고요. 헌데 이 부분의 투기 수요를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가 이제 엿보이는 부분이죠. 조금 더 흥미로운 점은 조합원의 실거주 조건 추가입니다. 예. 기존에는 보통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만 사놓고 오래된 아파트는 이제 세를 주고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나중에 분양권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헌데 앞으로는 직접 들어가서 2년 이상 살아야지만 조합원 조건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투기 수요가 재건축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어, 법인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첫 번째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규제 지역 내에 사업자의 이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 원칙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인 보유 부동산의 종부세율을 인상하겠다. 현재 2주택, 개인 같은 경우는 2주택인 경우 최대 세율이 3%, 그 다음에 이제 3주택 이상이면은 4%잖아요. 근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율은 2주택 이상이면 3%, 3주택 이상이면 4%로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 보유 주택의 종부세 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 뭐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법인 보유의 양도세율을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법인세 외에 현재는 추가 세율을 10% 정도만 이제 적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20%까지 인상하겠다. 시행 시기가 2021년 양도분부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세금 폭탄 안 맞으려면 올해 안에 부동산 팔아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내용으로 부부동산 매매업을 이제 법정 관리 업종으로 분리해서 직접 관리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보시면 네 가지
큰 규제 항목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조건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하단에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고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총평입니다. 자, 그러면 틈새 지역이 없냐? 이번에 그 발표 나고 나서 굉장히 뭐, 야, 이거 뭐 부동산 앞으로 뭐 투자할 데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의 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틈새는 있다. 첫 번째, 아까 앞서 제가 설명했던 요번에 이제 투기 그 지구 지정에서 김포 파주 지역이 빠졌죠. 예. 뭐 이런 지역들 그리고 이제 지방에 또 이제 상당히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외 지역들이 여전히 빈틈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 김포 파주 같은 경우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이미 발표 며칠 만에 호가가 5천만 원, 7천만 원 올랐다는 기사들이 오늘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매수 문의가 엄청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발표 전, 지난주죠. 지난주 대비 약 일주일 만에 3천만 원 업해서 계약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구독자분들은 이 지역에 투자하시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로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요. 이 지역 역시도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추후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현금을 가진 자는 전혀 막을 수가 없다. 이번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의 투자는 전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금 보유는 부자들이 많을까요? 서민들이 많을까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음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상승세가 꺾일까 하는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나왔으니까 집값 떨어질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거 엄청 순진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번 대책을 포함해서 21번째 규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안 몇 년 동안. 자, 매번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역대급이다. 앞으로 집값 폭락할 거다. 난리를 떨고 떠들썩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헌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땠죠? 네. 정부가 야, 서민을 위한 대책 마련해서 집값 잡히겠지.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기다리시던 분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 장세입니다.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그 전부터 현금이 시장에 엄청 풀려 있어요. 참고로 현금은 진짜 돈이 아니라 가짜 돈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도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가격이 잡히려면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 정부가 해온 방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결론적으로 수요만 막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공급을 위한 정책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예. 서울 저 멀리 지방에 아파트 짓고 이런 거 말고요. 이번 나온 내용 중에서 재건축 규제 내용만 봐도 그래요. 물론 재건축 완화해주면 부동산 가격 들썩이겠죠. 하지만 자꾸 쪼이기만 하면 단기적으로는 잡힐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막는 겁니다. 예. 현 정부 이후에 서울의 주택 공급이 안 되면서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었죠. 특히나 신축 아파트는 너무 귀해져가지고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은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옛날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라는 속담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엄청난 유동성 장세입니다. 시중에 돈이 엄청 풀려 있지만 갈 곳이 없어요. 이미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서 내 집 마련 타이밍 놓친 서민들은 대출 없이는 집을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헌데 정부가 대출을 다 막아버렸어. 예. 근데 현금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 그냥 현금 들고 가서 전세 끼고 집 사면 됩니다. 예. 이런 분들. 예. 아직도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수도권 일대, 수도권 뭐 규제 지역 중에서 조금 외곽 지역을 가보시면 굉장히 갭이 적고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일명 키맞추기라고 하죠. 예. 그런 지역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사실 이번 규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엄청나게 들썩이던 타이밍에 터져버리는 바람에 약간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많이 오른 지역이 있고 그걸 이제 키 맞추게 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잘 보셔야 돼요.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돈 있으신 분들, 부자분들, 현금 있으신 분들 지금 그런 저평가된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거예요. 예. 헌데 서민들은 엄두가 안 나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주머니 사정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서없이 제가 얘기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부동산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자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많은 힘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